지난 15일 유력 건설사 대표의 실종 신고가 112에 접수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방이 확인된 건 옥정호 주변의 한 주차장. 남겨진 차량 근처를 경찰과 소방이 샅샅이 뒤지고 있지만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심 상황이 상당히 악한 상황이거든요. 시야 자체가 1m 안팎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찰과 공동 대응해서 다음 주까지. 사라진 사람은 다름 아닌 군산 육상태양광 사업을 수주했던 이모 건설사 대표. 지난 2020년부터 1,300억이 투입된 사업을 공동 수주하면서 업계에 부러움을 사기도 했지만 정권이 교체되자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나머지 한 업체의 대표가 강임중 군산시장의 고교동창으로 드러나며 특혜 의혹이 적시됐고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맡았던 업체의 대표가 돌연 사라진 겁니다. 지난 3월 중순 공사업자와 공무원을 연결했다던 브로커 한 명이 구속된 지 20여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육상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서모 전 대표가 지난 17일 전격 구속되면서 파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육상이 아닌 수상태양광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새만금에 2.1기가와트급의 수상태양광 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민간 자본 4조 6천억 원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선도하기로 했는데 바로 이 법인의 사업단장이 로비 자금 1억 원을 서 씨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최 단장은 용역업체 사업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강임준 시장의 최측근이자 정치권과 유대 관례가 있는 서 전 대표를 창구로 삼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2020년 환경민원 등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이 지체되자 속도를 내도록 정치권의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실제 돈이 건네졌는지는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지역 정치권에선 현역 국회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 해당 의원 측은 즉각 소문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저희하고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군산시 의회까지 나서 고위층과 연루된 비리를 신속히 수사해달라는 건의안까지 정부에 보내는 판국입니다. 유력 건설업체 대표의 실종에 이어 강 시장 최측근이자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전 대표의 구속까지 며칠 새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임실 옥정호 변에서 실종된 새만금 태양광 수주 업체 대표를 찾는 수색 작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오늘도 오전 7시부터 경찰과 소방 인력 84명과 환경감시선 등 장비 23대를 투입해 옥정호 일대에서 열흘째 수중과 항공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실종된 대표 이모 씨는 지난 2020년 1,300억대의 군산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을 공동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쏘아올린 새만금 태양광 사업 규모는 무려 2.4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원전 2기를 합친 것보다 많은 전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건 전체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육상 태양광 300메가와트뿐. 수상 태양광은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완공된 육상 태양광은 100메가와트씩 3개 구역으로 쪼개 진행됐는데 새만금 개발공사가 2개 구역, 군산시가 1개 구역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제 뒤로 펼쳐진 바로 이곳이 논란의 중심에 선 군산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공구입니다. 약 100메가와트 규모로 1,200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당초 군산시는 시민 펀드를 발행해 시민과 수익을 나눠 갖는 지역 상생 모델을 내세워 대내외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에서 출자를 하고 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다음 법인 만들고 난 후에 소득도 올리고 시민들이 가서 일하고. 하지만 원래 목적과 달리 펀드 발행은 무산됐고 상업 운전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 따가운 눈초리가 시작됩니다. 도마에 오른 건 1,000억대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업체 2곳을 시공업체로 선정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계를 맡은 업체를 선정하면서 실은 설계 실적조차 없는 업체들을 선정해 법을 어겼다는 게 발단.
과정을 살펴봤더니 입찰 참가 자격을 의도적으로 낮췄고 덕분에 업체 두 곳이 선정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특혜를 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초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업체 두 곳에게 부여된 협상 기간은 25일. 군산시는 그런데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무려 129일 동안 무기한 협상을 진행한 겁니다. 천억대 자금 조달에 필요한 연대 보증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은 업체들이어서 금융기관과 마찰이 불가피했고 결국 대출 기관을 바꾸는 총극을 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어요. 농협은 설득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이제 더 이상 안 겠다. 사업 자금을 빌려줄 전담 은행을 교체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시민에게 110억대 피해를 입혔다는 결론입니다. 강임증 군산시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태양광 공사를 따낸 업체 대표는 강 시장의 고교 동문. 다른 업체 대표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뒤 옥정호에서 돌연 실종된 인물이어서 그간의 의혹은 사실이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업체 선정에 개입했다는 브로커 한 명을 붙잡아 구속하면서 수사는 자연스레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강 시장의 고교 후배로 최측근이자 육상 태양광 사업을 도맡은 시민발전 주식회사 전 대표 서모 씨도 정관계 로비 혐의로 구속된 상황. 결국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으로 사건이 비화되지 않겠느냐. 당시 정책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